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AMB 피부과 대표원장 이혜진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말 그대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여서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모발 주위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DHT라네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성형 탈모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던지 아니면 남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 차이에 따라서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거죠.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보조적인 유발 요인이라고 저는 봐요. 워낙에 주위 환경, 매체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조금이라도 탈모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탈모를 진단받아서 탈모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젊은 층이 탈모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자고 일어나서 하루에 100가닥 이상씩 머리가 빠진다든지, 보통 남성형 탈모는 뒤통수 모발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뒤통수 모발을 만져봤을 때 그런 두께와 강도, 굵기 이런 걸 느낀 다음에 정수리 부분이나 앞머리 부분 만져봤을 때 얇다, 이러면 남성형 탈모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진행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남성형 탈모를 진단할 때는 뒤통수 모발 사진을 찍고 정수리 부분이나 앞머리 부분 사진을 찍어서 뒤통수 모발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남성형 탈모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되죠. 보통은 먹는 약, 경구 약물 요법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기는 해요. 꾸준하게 하다가 안 되면은 다양한 주사 치료, 심한 경우에는 모발 이식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죠. 보통 남성 호르몬이 탈모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타입 1이나 타입 2, 5알파 리덕테이즈라 그런 5알파 환원 효소 때문에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탈모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5알파 환원 효소 요걸 억제를 시켜주고, 두타스테라이드는 타입 1과 타입 2 이 두 가지를 다 억제를 시켜주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서 보통은 이 두 가지 약이 쓰여지고 있어요. 보통 피나스테라이드가 1차 치료 약물로 쓰여지는 이유는 두타스테라이드보다는 성기능 장애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사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쓰여지다가 탈모약으로 바뀐 사례거든요. 근데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의 농도랑 동일하게 쓰고 있고, 피나스테라이드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 용량의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허가가 나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죠. 물론 제네릭 약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약보다 비용이 많이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리지널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네릭 약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능을 카피를 해서 쓰여지는 약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능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얻은 안전한 공정에 맞춰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까다롭지 않은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제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해서 실제로 약물의 반응을 보게 되면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제네릭 약을 쓰게 되면 약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조금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약을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물론 이게 데이터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서 저는 제네릭 약보다는 오리지널 약을 더 처방을 선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네릭 약들은 우선 검증이 안 돼요. 허가받은 까다로운 공정 안에서 약을 정확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약은 물론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의료진이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네.
성기능 저하나 뭐 발기부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5명 안쪽으로 보고가 돼 있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없고, 이러한 증상이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약을 끊으면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탈모는 초기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근에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오랜만에 모임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졌어? 이럴 때 피부과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머리숱이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탈모 치료를 하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하는 게 더 좋다. 부모님이 혹시나 너무나 심한 탈모다 이렇게 되면 20살 때부터 병원에 오셔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탈모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러면 탈모약을 먹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예방은 조기 진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